지금 미국의 한 강연장에서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말을 할 때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어요. 그녀가 말할 때마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강연장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도대체 그녀가 무슨 말을 하길래 모두가 그토록 놀라는 걸까요? 사람들이 방금 들은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충격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강연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올리비아입니다. 저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소설작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수많은 소설책을 썼으며 그 중에는 오랜 시간 동안 베스트셀러로 남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책은 항상 1순위였고 저는 지금까지 내 커리어를 쌓는데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스러운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저의 영순이 에밀리입니다. 저희 딸은 저를 닮아 독서를 좋아하는 문학소녀예요. 에밀리는 중학생인데 요즘 에밀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에밀리가 "엄마, 한국 옷 좀 사줄 수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처음에는 그녀가 단지 호기심에 친구가 입은 옷을 보고 따라 사거나 온라인 쇼핑에서 보고 사달라고 한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에밀리가 한국 드라마와 잡지에 완전히 푹 빠져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특히 에밀리는 잡지에서 본 한국 여배우들의 외모와 스타일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스타일의 스타일리시한 메이크업, 시크한 패션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에밀리는 한국 드라마를 볼수록 한국의 패션에 대한 관심이 커졌죠. 또한 에밀리는 자신이 본 한국 여배우의 화장법과 패션 스타일을 따라하려고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검색해서 노하우를 배우고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패션을 배워갔고 저에게 한국 옷을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에밀리의 관심사는 한국 옷에서 한국 화장품으로 넓어졌어요. 미국에서는 중학생들이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가 흔해서 별 생각이 없었죠. 나는 그것이 단지 커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에밀리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졌어요. 에밀리는 한국 화장품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나는 이러다가 말겠지 하고 한국 화장품을 한 번 주문해줬어요. 에밀리는 한국 화장품을 며칠 사용하더니 한국 화장품이 자기 피부에 너무 잘 맞는다며 한국 화장품을 이용한 후 얼굴에 여드름도 없어지고 얼굴색도 너무 좋아졌다며 점점 더 많은 한국 화장품을 사달라고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에밀리를 위해 한국 화장품을 더 많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에밀리가 한국 화장품을 좋아하는지 알아볼 겸 호기심에 한국 화장품을 직접 사용해 보기로 했어요. 이럴 수가.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동안 백인 피부에는 미국 화장품이지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한국 화장품을 바르는 순간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촉촉함이 피부를 감쌌습니다.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지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화장품 성분을 보았는데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동충하초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화장품 하나를 만들어도 허투루 만들지 않고 피부 건강에 진심이구나 느껴졌죠. 그 후로는 에밀리가 부탁할 때 제 것도 넉넉히 주문하곤 했어요. 이제 나도 한국 화장품의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에밀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주문을 하기 시작했고 항상 그녀의 방에 몇 가지 새로운 제품을 따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미국 화장품을 모두 버리고 한국 화장품으로 다 바꿨어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화장품을 바꿔 쓰면서 한국이 더욱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에밀리가 한국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자고 저희 회사에 찾아왔어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 일할 때 출판사 직원들이랑 가끔 차이나타운에 가서 만두를 먹거나 일본 식당에 가서 우동으로 식사를 해결하곤 했는데 한국 식당은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왠지 미국인들 인식 속에는 일본 식당이 탑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저는 한국 음식이 또 어떤 기쁨을 줄까?
내심 궁금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막상 먹어보니 예상보다 훨씬 맛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죠. 그 후로 저희 친구들과도 함께 한국 식당에 갔었고 많은 한국 음식을 맛보면서 모두들 맛과 친절한 서비스에 깜짝 놀랐죠. 요즘 알게 된 사실인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에서 젊은이들에게 생각보다 인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K-팝, K-드라마, K-무비 등 K로 시작하는 한국의 문화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에밀리만 유독 특별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에밀리 또래의 여학생들이나 20대들에게는 이미 한국이 정말 핫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국 거가 최고인 줄 알고 있다가 정작 미국에서 불어닥친 한류 열풍에 대해 이렇게 몰랐다는 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고 스스로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된 것 같은 부끄러운 마음까지 들더군요. 또한 패션 쪽에서도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는 한류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추세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K-패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디자이너들은 미국에서 팝업 스토어나 이벤트가 열릴 때마다 반응은 폭발적이죠. 그때마다 한국의 최신 트렌드를 공부하고 구매하기 위해 이러한 행사에 모여든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에서는 K-패션쇼와 전시회가 자주 열리면서 많은 인파가 몰리며 무시하기 힘든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미국에서 K-패션을 둘러싼 열기는 실로 인상적입니다. 한국 패션에 대한 관심이 올라감에 따라 교육 및 마케팅 분야에서 더 넓은 문화적 영향을 미쳤죠. 더 많은 미국인들이 K-패션에 빠졌고 한국 스타일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공부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미국의 많은 패션 프로그램과 학교에서는 한국 패션을 커리큘럼의 핵심 부분으로 포함시키기 시작했고 패션 인플루언서와 블로거들은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의상을 적극적으로 선보이고 있죠.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세련미와 현대성의 독특한 조화에 이끌려 K-패션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한류 문화는 전국적으로 새로운 교육 기회의 물결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UCLA, 스탠포드 등 명문 대학에서는 늘어나는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어 강좌를 도입했어요.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한국어에 열광하고 있죠. 제 딸 에밀리처럼 K-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미국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미국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더글로리, 이태원 클라스, 오징어 게임 등 여러 한국 드라마가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에밀리가 왜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지? 하는 호기심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내가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증과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예전에 아시아 국가 중에서 딱 한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긴 해요. 바로 중국이었죠. 그때가 벌써 약 12년 전쯤이었는데요. 휴가나 여행 목적으로 간 건 아니었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 웹소설 작가 시상식에 초대돼서 갔었죠. 당시 중국은 급성장하는 경제로 모든 분야에서 이목을 끌고 있었던 시기라 저도 중국 쪽 웹소설 분야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때의 중국 방문은 저에게 너무나도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강한 편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 시상식은 무사히 끝났지만 중국에서의 머문 일주일은 저에게 정말 끔찍한 추억을 안겨주었죠. 우선 중국의 대기오염 문제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평생 미국의 대도시에서 살아오면서도 가끔 공기가 나쁘다고 느낀 적이 있었지만 중국의 대기오염은 그와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심각했어요. 공기가 너무 탁해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고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목이 따가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말 이런 환경에서 중국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최악이었죠.
줄을 서는 문화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밀치며 들어가고 미안하다는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때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하루빨리 떠나고 싶었죠. 또한 소통 문제도 정말 심각했어요. 중국에서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영어는 통할 줄 알았죠. 하지만 영어로 간단한 소통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현지인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여러 번 답답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지금이야 스마트폰 번역 앱이 있어서 조금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는 그런 기술도 없었으니 정말 막막했죠. 솔직히 말해서 중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끔찍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전반적인 편견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래서 다시는 아시아로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었죠. 그런데 그런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아가면서 점점 호감이 생기고 실제로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어요. 이건 정말 제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시작은 한국이 우리 딸 에밀리가 그토록 열광하는 나라라는 점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저도 이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정말 알고 싶어졌거든요. 결국 저는 휴가를 내고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당연히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제 딸 에밀리와 함께 말이죠. 드디어 에밀리도 방학이 되었고 저와 에밀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시간이 꽤 길었지만 에밀리는 한국에 간다는 생각에 너무 신이 나서 피곤한 줄도 몰랐어요. 마침내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이 정말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공항이 정말 넓은데도 불구하고 친절한 안내 표지판 덕분에 어디를 가야 할지 전혀 헷갈리지 않았어요. 여행 성수기라 공항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도 입국 심사장에서 생각보다 훨씬 빨리 저희 차례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은 공항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이 점은 미국이 오히려 한국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특히 공항 직원들이 너무나 프로답게 일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도 친절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미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탈 때를 생각해보면 자국민이라고 할지라도 일처리 느리고 융통성 없는 서비스로 엄청 짜증났었는데 여기 한국 공항에 도착하니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쓰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덕분에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그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한국에서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죠. 에밀리는 공항에서부터 이미 감탄을 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들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꼭 해봐야 할 것들을 미리 알아봤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와 에밀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기로 했죠. 한국에서는 외국어 지원이 되는 터치스크린으로 승차권을 쉽게 발권할 수 있었는데 그 시스템이 정말 편리하고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깔끔하고 세련된 승강장 모습에 감탄을 했어요. 처음부터 이런 인상을 받으니 한국의 지하철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일 거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지하철역부터 지하철 내부까지 모든 것이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스크린 도어였죠. 미국에서는 지하철에 스크린 도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이런 튼튼한 스크린 도어가 설치된 걸 보면서 왜 미국은 이런 시설 하나 갖추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미국에서 지하철을 타다 보면 자살 사고나 승객이 선로로 내려가는 일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실제로 얼마 전에 뉴욕에서 어떤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지하철을 타러 왔는데 아이가 들고 있던 인형이 선로로 떨어지자 아버지가 선로로 내려가서 인형을 주워주려다가 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 아버지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어요. 왜냐하면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런 점을 생각해 보니 미국 지하철에도 스크린도어 같은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에밀리는 한국 지하철에 탑승했어요. 지하철 내부는 정말 깨끗하고 쾌적했어요. 아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서 겪었던 이야기 중 악취 이야기 했었나요? 제가 중국에서 치를 떨었던 건 바로 악취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지하철을 탈 때 정말 끔찍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나네요. 사람들 사이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냄새가 진동했거든요. 특히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을 때는 숨을 참으며 겨우 버텼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못 참아서 사람이 없는 구석으로 가서 서 있었던 적도 있었죠. 기억이 얼마나 강했으면 지금 이 사연은 쓰면서도 그 악취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로 붐비는데도 공기가 정말 쾌적했고 사람들한테 악취가 나기는커녕 향긋한 샴푸 냄새만 느껴졌어요. 시민들이 청결을 잘 지키고 지하철 환경도 너무 깨끗해서 감탄이 절로 나왔죠. 그렇게 기분 좋게 이동하며 서울에 있는 숙소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짐을 풀고 바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거든요. 에밀리가 한국 음식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갈비를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요. 미리 검색해둔 소갈비 집으로 향했어요. 사실 미국에서도 한식당에서 갈비를 먹어봤지만 그건 현지산 소고기를 이용한 거라 한국의 한우 소고기 맛이 너무 궁금했어요. 인터넷에서 한우에 대한 평가가 워낙 좋길래 기대가 엄청 컸습니다. 한우는 수출량이 적어서 한국 외에서는 맛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에 들어가 주문을 하고 앉아 있으니 드디어 소갈비가 등장했어요. 그런데 서빙되는 순간부터 미국에서 먹어본 갈비와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희는 경건한 마음으로 한우 소갈비를 한 입 뜯었습니다. 에밀리와 저는 깜짝 놀라며 서로를 쳐다보았죠. 고기는 부드럽고 입에서 살살 녹는 맛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우 특유의 육질과 육향이 느껴졌습니다. 에밀리는 정말 며칠 굶은 아이처럼 허겁지겁 소갈비를 뜯어 먹더군요. 미국에서 먹었던 갈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우의 진한 육질과 양념의 맛이 훨씬 더 고급스럽게 느껴졌어요. 확실히 한우의 품질이 뛰어나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죠. 이제 저는 미국 가서 스테이크는 못 먹을 것 같습니다. 한우와 사랑이 빠졌다고 할까요? 그렇게 저희는 다른 것도 먹을 계획이었지만 한우에 집중했습니다. 오직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니까요. 그렇게 에밀리가 행복해하며 갈비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저도 흐뭇함을 느꼈죠. 맛있는 저녁을 먹은 후 숙소로 돌아와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명동에 가서 에밀리가 좋아하는 한국 스타일의 옷과 액세서리를 사고 거리를 잠시 걷다가 한 화장품 매장에 들어갔어요.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에밀리는 얼굴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죠. 에밀리의 모습을 보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에밀리는 각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반짝이는 눈으로 원하는 제품을 골랐죠. 평소에는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딸이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날은 딸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주고 싶었습니다. 쇼핑을 마친 뒤 행복해하는 에밀리와 함께 우리는 다음 목적지인 남산으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어요.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장소 중 하나인 남산타워를 보기 위해서였죠. 남산타워는 서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으로 서울 도심 속에서 자연과 현대적인 건축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장소예요. 남산타워 주위에 푸른 산책로와 자연경관이 잘 어우러져서 더욱 특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도심의 번잡함 속에서도 평온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이곳의 분위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사는 플로리다는 지형이 거의 평지여서 이런 아름다운 경관을 구경하기 쉽지 않죠. 에밀리도 서울의 다양한 풍경에 감탄하며 연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남산타워 전망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전망대로 올라가는 동안에도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전경이 눈에 들어왔고 에밀리는 그 모습에 감탄을 멈추지 않았죠.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서울의 화려한 도심과 멀리 보이는 한강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여러 자연 환경이 잘 어우러져 정말 아름다웠어요.
특히 밤이 되면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더욱 돋보였고 도시와 자연이 만들어내는 그 조화로운 풍경을 보며 에밀리와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씨도 맑아서 멀리까지 서울의 전경이 잘 보였고 이렇게나 도시와 자연이 멋지게 어우러진 풍경은 할 말을 잃게 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되어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에밀리와 함께한 이 순간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날 우리는 이 아름다운 순간을 사진으로 많이 남겼습니다. 평생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이런 걸 매일 누리는 한국인이 정말 부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멋진 경험을 뒤로하고 밤이 되어 저희는 호텔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어요. 저녁을 먹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다시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어서 포기하고 자려고 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글로 검색해보니 한국에는 24시간 운영하는 가게가 많아서 새벽에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고 직접 음식점에 가서 먹을 수도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에밀리가 한국 드라마에서 봤다며 우리도 한번 배달해 보자고 해서 설마 하고 배달앱을 이용해 시켜보았습니다. 정말 어메이징 코리아의 연속이었죠. 특히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정말 편리하고 빠르더군요. 저희는 늦은 시간에도 배달 음식을 쉽게 주문할 수 있었고 치킨과 맥주를 시켰죠. 한국에서는 이 조합을 치맥이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에밀리는 특히 한국 치킨을 가장 좋아했죠. 솔직히 말해 미국에서는 밤늦게 음식을 시켜 먹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점이 일찍 문을 닫고 24시간 운영하는 가게가 많지 않거든요. 배달 서비스도 시간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늦은 시간에는 직접 음식을 사러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배달 시간이 한국만큼 빠르지 않아서 때로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때가 많죠. 이런 점에서 한국의 배달 문화는 정말 인상적이고 편리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맛있는 야식을 즐기며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일정에서도 서촌 한옥마을, 경복궁, 한강 등 여러 곳을 구경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만들었어요. 정말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답니다. 특히 서촌 한옥마을의 전통적인 한옥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에 오게 된다면 꼭 한옥에서 하룻밤 자고 싶어요. 그리고 한강에서 느낀 여유로운 분위기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죠. 아, 그리고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다시 생각해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제가 너무 한국 지하철에 감동하나요? 아니요. 한국의 지하철은 세계 최고 수준인 거 확실합니다. 한국인들은 복받은 거예요. 너무 효율적이고 편리해서 매번 이용할 때마다 감탄을 했죠. 저희는 여행 내내 지하철만 이용했는데 환승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깜짝 놀랐답니다. 여러 노선을 쉽게 갈아탈 수 있어서 서울 어디든지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요금도 정말 저렴해서 택시를 탈 필요가 없을 정도였죠.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번 깔끔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던 덕분에 여행이 더욱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부럽고 한국에서의 교통 시스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에밀리 덕분에 한국을 알게 되고 이렇게 직접 와서 경험해본 한국은 저에게 정말 최고의 경험을 선물해준 나라였어요. 저는 미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집필했고 이 책을 통해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독자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다양한 매력을 지닌 나라인지를 알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대의 발전된 모습을 하나하나 소개하며 이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 책이 단순한 여행 안내서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교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 책의 출판을 기념하여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장에서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미국인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게 사실이냐며 놀라워했고 그 반응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관중들 대부분이 제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이며 눈을 반짝였고 제게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 질문들에 답하면서 한국에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에밀리 덕분에 저는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도심 속에서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경험부터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의 평화롭고 여유로운 시간을 모두 즐길 수 있었죠. 나중에는 이번에 함께 가지 못했던 부모님을 모시고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더 많은 장소를 둘러보고 부모님께도 한국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국이 좋을지 일본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직 일본을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한국은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관광지를 넘어 그 안에 숨겨진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나라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저에게 조언이나 추천해 주실 점이 있다면 기꺼이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인 작가 올리비아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딸 에밀리와 함께 한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알리게 되어 정말 뿌듯하네요. 올리비아의 한국 여행책도 많은 분들께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인사이드였습니다.